8장에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이 제목인데 9장은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고 8장은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죠. 왜냐면 그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빼버렸거든. 근데 그 1차 부등식도 원래 해야 될 얘기가 있긴 있어요. 1차 방정식도 원래는 해야 될 얘기가 있거든. 방정식에서부터 부등식이 왔다고 보면 되는데 1차 부등식, 예를 들어서 AX가 B보다 커요.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A분의 B보다 커요가 아니야. 정아야. 그래서 얘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X 앞에 붙어있는 A.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때는 이걸로 나누어서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 X가 A분의 B보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걸 크다고 할지 작다고 할지도 아직 안 정해진 거야. 왜냐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니다 해서 끝나면 될 게 아니라 0이 아닌 것까진 좋은데 그래서 A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로 나누어야 된다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X가 A분의 B보다 큰 거고 A가 0보다 작다면 그때는 X가 A분의 B보다 작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 A가 0인 경우면 이때는 좌변은 무조건 0으로 확정난 거잖아. 그럼 우변에 있는 B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보다 크면 또 B가 0이면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A도 양수냐 음수냐 0이냐로 나눈 것처럼 B도 양수냐 음수냐 0이라도 나눠야 될 텐데 B가 양수면 좌변은 무조건 0이고 우변이 양수래. 이 부등식은 완전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고요. B가 0이면 좌변 무조건 0이야. 우변도 0이래. 0이 0보다 크도록 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죠. 얘도 해가 없다고. 그런데 B가 음수면 좌변은 0으로 확정났고 B가 음수래.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인 거잖아. 그죠? 무조건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1차 부등식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있니 없니 뭐 여러 개니 한 개니 그거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고 다른 게 뭐냐면 0이 아닌 경우 중에 음수랑 양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등호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하니까. 그래서 방정식과의 차이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연립부등식의 경우엔 사실은 은근슬쩍 9장 하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연립부등식은 그냥 부등식 여러 개 있는 거고 꼭 2개 아니라 3개, 4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부등식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고 그 공통된 부분을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직선에 1층, 2층 표현해서 겹치는 거 찾는 거다. 그 얘기였다고. 그죠? 우린 2차 연립부등식 할 때 이미 한번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A 이하 B 이상이면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낼 거고 A보다 작다, A 이상이다.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뭐 A보다 작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가 없는 거고 얘도 겹치는 건 없는 거예요. A보다 작은 거고 A보다 큰 건데 A는 여기만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A가 둘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려보면 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오는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우리 뒤에서 2차 연립부등식 할 때도 했어요. 하나의 식에 여러 개의 부등호가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자고. 앞에 거 가지고 한번 풀고 뒤에 거 가지고 한번 풀고 AC 가지고는 안 풀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 풀어봤자 어차피 겹치는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AC 가지고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것만 가지고 부등식 풀어서 연립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값 들어있는 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들은 녀석은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먼저 해체해야 돼. 절대값의 기호를 해체한다는 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절대값을 먼저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딸랑 절대값이 나온 경우라면 그냥 뭐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a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x가 a보다 크냐 a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그냥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보시면 그때는 이렇게 범위 나누어 가지고 부등식을 여러 번 풀면 되고, 푼 여러 개의 부등식 해를 합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가서 보도록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1번에 이것도 좀 그냥 외워야 되나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다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x에다 절대값을 씌웠더니 a보다 작더라 그랬다고. 그럼 실제로 x 자체는 a보다 작을 수 있는데 무한히 작아지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a라는 녀석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굳이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랬는데 절대값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 나누어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 x는 그냥 x랑 똑같이 생겼고 얘가 a보다 작더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의 해는 x가 0 이상 a 미만 이렇게 생긴 거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러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랑 똑같은데 얘가 a보다 작더라 그랬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보다 큰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대신에 0보다는 작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두 개를 결국 하나를 합쳐보면 부등식에 나타내보면 이거잖아. 여기 0이고 여기 a고 얘는 마이너스 a고 a거든. 0이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둘이 합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나눠서 푼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고 이 경우에는 이건데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는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합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쭉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푸는 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씌운 게 a보다 작다는 건 그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얘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매번 푸는 게 귀찮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건데 아예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대.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의 값은 절대값 씌우면 3보다 작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빨리빨리 푸는 거라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x-1이 5보다 작대. 그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면 실제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마이너스 5와 5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일씩 다 더하면 x가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다 이런 얘기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봐. 다 성립하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비슷한 녀석으로 이거랑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거든요. 근데 걔는 힌트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야. 절대값 x가 이번엔 a보다 크대.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x가 a보다 크던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a보다 작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했던 거 이것의 해가 누구였냐 하면 이거였거든.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 근데 이건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요 사이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그냥 밀어내면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서로 그냥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a보다 크다면 정말로 진짜 애가 a보다 크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a보다 아예 완전 작아져서 절대값을 씌운 게 a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얘도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고 절대값 씌운 게 1보다 크더라. 그러면 실제로 x가 1보다 크면 되지. 2, 3, 4, 5, 6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고요?
마일, 마이, 마삼, 마삼, 마이, 마삼, 마사 이런 건 절대값 씌우면 1보다 더 큰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생긴 거라고? 절대값을 씌운 게 5보다 크다는 건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게 5보다 크든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x가 3보다 큰 거,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해는 얘 또는 얘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얘보다 큰 거냐 얘보다 작은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아두셔야 문제 풀기가 편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는 밑에 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위에 줄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럼 얘 해는 뭐가 되냐면 정말로 x가 a하고 b 사이에 들어있든가 아니면 뒤집어서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의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얘도 숫자를 대입해보면 절대값을 씌워서 1과 3 사이에 들어있다는 건 실제로 x가 1과 3 사이에 들어있어도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여야겠죠? 마삼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씌워져 있는 건 이렇게 바로 찾으면 좀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숫자 하나만 있는 경우엔. 물론 이게 항상 써먹는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예제 좀 이따 풀어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맨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란 이야기고요. 문제 가서 보면 뭐 이런 애들은 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옆에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절대값 있는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 709번에서 711번은 요거는 절대값을 씌운 게 3보다 작다고 그랬어. 이거 x가 6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 귀찮다고. 절대값 씌운 게 3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푸세요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이걸 풀려면 뭐 하면 돼? 6 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씩 곱하면 되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지. 그 3에서 9 사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5보다 크대. 그 말은 3x-2가 진짜로 5보다 크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얘는요. 어쩔 수 없지. 밖에도 x가 붙어 있거든. 이건 범위 나눠서 풀어야죠. 요 녀석은 불편하지만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죠. 밖에도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거대로 하자면 좌변에 있는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2x 빼기 2가 x고 넘어가면 x가 2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언제? 1 이상일 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얘가 x보다 작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x니까 넘기면 3x 될 거고 3x가 2보다 큰 거네요. 그래서 x가 3분의 2보다 크더라 그렇게 됩니다. 언제요? 1보다 작을 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어서 풀어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밑에 있는 거 712번 얘도 같이 좀 보고 갈 텐데 보시면 문제 하나에 지금 새끼 문제로 3개나 5개가 달려있죠. 순서대로 풀어보자면 1, 2, 3번이 문제를 푸는 힌트인 거지. 왜냐면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여러 개 있거든. 절대값을 없애야 부등식을 풀 수 있는데 없애려고 보니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 날 거고 얘는 5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 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 날 거니까 범위를 나누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5 사이일 때 5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라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절대값 x 마이너스 5라는 것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요건 양수가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는 여전히 음수예요. 5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5보다 커지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이거 그냥 x 플러스 1 이거 그냥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서로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온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저 부등식이 누구랑 똑같아질 거냐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5 얘가 8 이하다. 이거 풀란 이야기가 돼요. 해보면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더하기 4네요. 얘가 8 이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언제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5인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졌으니까 양수로 바뀌었고 얘는 음수를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좌변 계산해보면 x가 사라져요. 0x입니다. 그리고 6이에요. 얘는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란 이야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다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오는 건 x가 5 이상이니까 앞에 있는 절대값도 뒤에 있는 절대값도 둘 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라서 그냥 t역은 나오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얘가 8 이하더라. 2x예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넘어가면 12죠. x가 6 이하다입니다. 언제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싹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지나서 5 지나서 6까지 갑니다. 다 더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저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지금 얘는 2개짜리지만 3개, 4개짜리 막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봤자 이렇게 범위 나누어서 푸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 절대값의 부호만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범위만 잘 나누셔서 여러 번 부등식을 푸는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돼요. 귀찮다고 안 푸지 마. 이걸 못 푸는 건 귀찮아서 안 푸는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범위만 잘 나누어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뒤에 넘어가서 유형별로 문제 좀 보면 얘도 제가 풀어야 될 만한 것만 좀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거 1차 부등식 풀면 되고 얘도 1차잖아요. 부등식 풀면 되죠. 공통된 부분 겹치는 부분 골라내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앞에 거 가지고 한번 풀고 뒤에 거 가지고 한번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은 다음에 정수 x 다 찾아내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얘도.
2차 풀고 나면 1차는 별게 아니죠. 해가 없는 거 찾으래요.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부분 1층, 2층에 겹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귀찮지. 5개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그런 얄팍한 방법 따윈 없어요. 다 찾으시고요. 다음 얘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 봐봐. 힌트는 이건데 이 위에 건 지금 등호가 들은 부등식이고요. 밑에 건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럼 얘 가지고 해를 찾아서 수직선에 나타냈다고 보면 색이 칠해지겠지. 까맣게. 얘는 구멍이 빵 뚫릴 거라고. 그럼 이건 누구한테서 왔다는 이야기냐면 얘한테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건 누구한테서 왔다는 이야기냐면 얘한테서 왔다는 이야기라고. 그럼 다시 말해서 부등호니까 방향이 왼쪽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지 등호라고 써버리면 얘가 이 1차 방정식이 근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A값 찾으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도 계속 했던 거야. 그죠?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2차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1차 부등식의 해도 1차 방정식을 먼저 찾는 거니까.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요거 가지고 연립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너무 막 녹음하면 좀 그런가? 이거 하나만 풀까요? 앞에 거 가지고 먼저 생각해보면 3x-4가 2에 3-x 이거 가지고 하나 풀 거고 요거 가지고도 하나 풀 건데 위에는 숫자가 아예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풀어보면 우변은 이제 6-2x 이렇게 생긴 거니까 x 절로 넘기고 4, 1로 넘긴다고. 그러면 5x가 2 이하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아 미쳤나봐요. 10 이하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x가 2 이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 좌변 전개해보면 6-2x가 2x 더하기 a래.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4x 6-a니까 x는 4분의 6-a보다 크더라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얘는 2 이하니까 2가 여기 있다고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얘는 4분의 6-a에서부터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갈 건데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2를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겹치는 게 없을 거잖아.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얘보다 왼쪽 편 어디에서 올라와서 위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겹치는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6-a다 그 얘기고 그래서 부등호는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4분의 6-a는 2보다 작더라. 둘이 같아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보면 2에도 색이 칠해져 있고요. 4분의 6-a도 색이 칠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딱 같은 값이어서 겹치면 어때요?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2라는 해 하나는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이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말이고요. 양변에 4 곱하면 6-a가 8이고요. 그래서 a가 -2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차근차근 그냥 부등식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수직선에 잘 나타내 보도록 하시고요. 절대값 들어있는 녀석 중에 아까 뭐 예제하면서 많이 했던 거죠.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더라 라는 건 실제로 6보다 작던가 아니면 -6보다 크던가. 즉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2x-4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4씩 다 더하시고요. 2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가 금방 찾아지네요. 그죠? 얘는
절대값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니까 2x-a가 4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따로따로 b랑 3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 범위 나누어서 푸는 거였어요. 아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다고. 그죠? 네, 넘어가고요. 여러 개 붙어 있었어.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범위를 막 나누었죠.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하는 거니까 얘는 언제 부호가 달라지냐면 x가 1일 때 달라지고요. 얘는 언제 달라지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달라지죠.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순간이야. 그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고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부등식 3번 푸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해를 찾아내시면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거 알죠 이제.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3-x 더하기 2 절대값 x 플러스 1이 9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절대값 3-x는 사실상 x-3에다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3보다 크냐 작으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안에다 마이너스 던져줘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 푸세요.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위에 걸 놓을까요?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이해를 해보자면 얘도 이런 건데 원래대로라면 절대값 x-2가 k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건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식 다 더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 플러스 4보다 작은 실수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랑 k 플러스 4를 비교했더니 오히려 얘가 더 큰 거야. 오히려 얘가 더 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가 3보다 크고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존재하지 않잖아. 이거 만족하는 x는 없다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런 꼬라지가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 이거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세요랑 같은 말이 돼버려요.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절대값 x-2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얘는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0보다 더 작은 값은 올 수 없거든.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써놓으면 얘가 숨겨져 있는 건데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랑 얘가 서로 말이 안 되면 된다는 거야. 즉 k 플러스 2라는 게 오히려 0보다 작아버리면 그럼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얘는 0 이상인데 이건 음수래. 음수보다 작은 0 이상이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세요랑 같은 말이 된다고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책 위에 써 있는 거 보시면 뭐 절대값 씌운 게 c보다 크니 작으니 가지고 해가 있다 없다 이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냥 다짜고짜 외우려고 하시면 당연히 헷갈릴 거고요. 문제 풀면서 위에 거 쳐다보고 아 이렇게 하라고 그냥 따라서 풀다 보면 또 못 풀겠지. 그죠? 실제로 문제 풀 땐 이걸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럼 시험장에 이런 거 안 써 있잖아 시험지에는.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계속 보시고 마지막에 보면 유형업인데
요거 하나씩만 딱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 위에 있는 건 숫자 다 나와 있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쟤는 x가 4 이하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바로 풉시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x 1로 넘기고 마삼 1로 넘기면 x가 4 이하다.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있는 건 요거 3x 더하기 6이니까 3x 좌변으로 넘기면 2x 우변에 6에다가 a 더하는 거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x가 3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5개 있었으면 좋겠다거든.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4 이하래. 여기를 4라고 합시다. 만족하는 x가 있긴 있을 거고 얘가 오른쪽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부터 나와야겠다는 건 이해가 되죠. 얘가 3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수가 5개 있대요. 이 녀석은 좌우로 움직일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정수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도착하는 정수는 정해져 있어요. 4라고. 제일 큰 정수는 4일 거야. 그 앞에 3 있을 거고요. 그 앞에 2 있을 거고 그 앞에 1 있을 거고 그 앞에 0이 있을 거야. 정수 x가 5개라는 건 이거 5개가 살아남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겹치는 영역에 정수가 5개 들어있는 꼴이 되더라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3 더하기 2분의 a라는 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되고요. 참고로 등호는 3 더하기 2분의 a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안 됩니다. 얘가 만약에 딱 0이었으면 0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0은 살려줘야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어차피 얘는 죽여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딱 출발해야 0부터 4까지 5개의 정수가 살아남을 수 있고 요 부등식을 푸시면 그래서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3 넘기고 2 곱해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되게 활용이라서 사실은 안 하고 싶지만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풀고 가자면 학생들에게 사탕 나눠 줄 건데 한 명한테 4개씩 주면 12개가 남는데요. 사탕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사탕의 개수를 x개라고 보고 학생 수를 y명이라고 보면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한 명한테 4개씩 주면 12개가 남는데 이해되죠?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에다가 4를 곱하면 12개가 남아. 12를 더해야 사탕의 개수랑 같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7개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2개에서 6개 미만을 받는데요. 7개씩 나누어 주면 마지막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7개씩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7y-1이야. 한 명 빼고 다 7개씩 받았고요. 마지막 한 명은 2개 받을 수도 있대요. 여섯 개 미만으로. 이게 사탕의 개수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한 명 빼고는 7개씩 다 받았고 마지막 한 명이 2개 받을 수도 있고 6개 미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사탕의 개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자리에다 얘를 빡 집어넣으시면 y에 관한 부등식이 될 거고 x든 y든 다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자연수 y 찾아서 다시 대입하시면 x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줄 자체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전체 사탕의 개수에서 y-1명한테는 7개씩 줄 거야. 그럼 남는 개수가 몇 개냐면 2개에서 6개 미만 남았다. 그 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7y-1을 1로 넘기면 위에 있는 하얀색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잘 풀어보시면 되고, 미지수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예 관계식 나온 거니까 대입하시면 미지수 하나로 줄어들어요. 밑에 있는 두 개도 약간 비슷한 녀석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풀어봐. 풀어보고 나서 헷갈리는 건 해결합시다. 그래서 8장은 원래는 안 하고 다음번에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값을 제외하고는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절대값도 사실은 9장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얘기했기 때문에 풀자면 풀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래서 1차니까 오히려 더 쉬울 거고요. 2차 부등식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중인데 1차는 그래도 약간 오히려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오시면 돼요. 됐죠?